아하. 자, 안녕하세요. 오늘 할 것은 임대 규제 맞습니까? 네. 자, 85페이지요. 자, 지금 하고 있는 임대 규제는요, 이래 보셔야 됩니다.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제일 먼저 임대료 규제가 있고, 두 번째 공공임대가 있고, 세 번째 보조금 정책이 있는데, 주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임대료 규제와 그 다음에 공공임대예요. 그러니까 말 잘못해서 임대료 규제하고 보조금. 이 공공임대 시험에 거의 낼 게 별로 없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꼭 아실 건 거긴 임대료 규제와 그 다음에 보조금 보시는데, 특히 최근에 문제 보는 주로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단기, 장기를 반드시 구분해서 시험 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단기, 장기 구분 기준 딱 하나요. 단기는 절대 공급을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을 꼭 기억하시는데, 결국은 이 말은 뭔가 하면 단기는 반드시 수요만 변동이 있고 공급은 변화 없습니다. 항상 장기일 때만 공급이 변화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라고요. 일단 그렇게 보시면서, 자, 일단 지금부터 이제 한 개 해보자고요. 자, 첫 번째 임대료 규제는요, 이런 거예요. 시장 경제 원리에 맡겨두었을 때 여기 있는 수요자와 공급자가 있으면요, 이렇게 결국은 월세 등이 형성되어 있는데, 현재 본 100만 원 정도 형성되어 있다 하자고요. 이런 걸 보통 뭐라 하냐, 다른 말로 시장 임료 또는 같은 말이 뭐 있습니까? 균형 임료입니다. 자, 현재 이게 너무 비싼 결과 국가에서 이렇게 규제한답니다. 절대 월세 등을 받는데 60 이상 받지 말아 했을 때, 곧 이 규제죠. 했을 때 어떠한 현상이 있느냐, 이걸 좀 말해보라 이겁니다. 자, 근데 특히 이걸 볼 때 이제 반드시 이 단기와 장기를 꼭 구분해서 상당히 보셔야 돼요. 그러면 단기는 뭐냐? 항상 공급은 고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 대신 수요가 이렇게 있으면요, 현재 원래 월세가 100만 원 주고 있는데 국가에서 뭐 있습니까? 60 이상 받지 말아 했을 때 어떤 현상이 있냐 묻는 건데요. 당연히 뭐 있습니까? 월세 등이 낮춰진 결과 수요가 요것만큼 뭐 있습니까? 늘어나겠다, 그죠? 자, 일단 단기는 요것밖에 없어요, 사실은. 설명한다면. 그러면 항상 단기, 장기를 구분할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같은 걸 같이 묶어보시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똑같이 뭐 묶어보시면 대충 이게 먼저 파악되거든요. 자, 어쨌든 단기는 수요 뭐 있습니까? 줄죠, 그죠? 늘어나죠. 그러면 이때 기존 임차인은 이동을 할 것인가? 즉, 신규 임대주택에 이동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고요. 자, 현재 기존 임차의 월세 얼마예요? 100이죠? 신규는 얼마입니까? 따라서 이건 이동하겠습니까? 이동하겠다. 자, 그러면 이 말은 뭐 있습니까? 결국은 임대료 규제 효과가,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임대료 규제 효과가 있을 것인가 하는 건데요. 궁극적 임대 규제 목적은 뭐 있습니까? 얘가 이렇게 넘어가게 만드는 궁극적 목적이요. 그래서 결국은 그 결과 임대료 규제 효과가 있더라 이겁니다. 이렇게 좀 정리하시고요. 자, 반대 거꾸로 이제 장기는 항상 공급이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공급이 있으면요, 현재 이것만큼 수요가 있을 때 시장 경제 원리에 맡기는 100만 원 되던 게 국가에서 뭐 있습니까? 60 이상 받지 말아 했으니까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있냐 묻는 건데, 어쨌든 단기는 요것만큼 뭐 있으면 수요가 늘어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집을 갖고 있는 임대는 원래 정상 이윤 밖에서 월세 100만 원 받는 게 정상인데 국가에서 60 이상 받지 말아 했으니까 요것만큼 손해본 거 아닙니까? 그죠? 손해본 것만큼 당연히 공급은요, 줄겠다, 그죠? 자, 그럼 결국 요것만큼 뭐 있습니까? 요 차이만큼 초과수요 발생했네? 초과수요가 발생한 만큼 시장에서 암시장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기까지 끌고 오시는데, 자, 첫 번째, 단기는 수요가 증가했으면 거꾸로 장기는 공급 뭐 있습니까? 자, 공급이 감소인데 이때 어쨌든 공급적 이윤이 감소한 거 아니에요. 감소한 것만큼 무조건 크게 세 가지 어떤 행동을 분명히 취할 거란 말이에요. 첫 번째 뭐 있습니까? 공급이 줄든지 아니면
여기 살고 현재 임대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만큼 손해본 결과 다른 용도로 분명히 이건 전환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존 임대주택은요, 그만큼 수익이 떨어진 결과 수익이 높은 다른 용도로 결국은 전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 뜻이 뭐냐? 결국은 월세 등을 주던 걸 결국은 전세 등으로 바꾼다. 이 말 똑같은 거라고. 또 세 번째, 그래도 계속해서 임대주택을 짓는 공급자이면 훨씬 더 임대료 떨어진 만큼 손해보니까 절대 요 정도 어떤 단가를 맞춰 집을 지을 수밖에 없다고. 이 말은 주택에 대한 질은요, 요 세 개를 같이 끌고 가셔야 돼, 무조건. 자, 그럼 이때 보니까 과연 기존 임차인은 이동을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존 임차인 신규 임대주택을 이동할 것인가 묻는 건데, 자, 일단 한번 따져보자, 이제. 자, 현재 보니까 수요는 이만큼 사고 싶어요. 이미 나와 있는 공급 요것만큼 있는 거죠. 근데 턱없이 결국은 공급이 부족한 거예요, 사실은요. 자, 이게 마치 어떤 현상 똑같냐, 이런 겁니다. 명절날 서울역 보니까 기차표를 살 거예요. 근데 기차표는 한정되지만 살 수 있는 수요자 많죠. 그럼 뭐가 발생합니까? 이런 게 분명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같은 거예요. 집을 갖고 있는 임대인도 뭐라는 거면요, 어떤 특정 임차인한테 뭐 있으면 좋다. 내가 명목상 월세 60 쓰겠다. 쓰지만 사실 너 아니더라도 올 수 있는 수요자 많기 때문에 실제 월세는 이것만큼 이렇게 요구한다고, 요구할 때. 그러면 결국은 가격이 두 개 있는 거 아니죠? 따라서 이런 걸 보통 뭐라냐? 이중 가격이 발생합니다. 자, 정리하면 이 말이죠. 현재 보니 기존 임차인은 월세 얼마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신규 주택 이동하면 월세 얼마 줘야 됩니까? 140을 주게 돼 있다고, 이게. 그럼 이때 봤을 때 여기 있는 신규 임차인 이동하겠습니까? 신규 임대주 이동하겠습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요 말이 꽤 중요하다. 그러니까 항상 공부할 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1번, 2번, 2를 비교하시라, 항상. 그러면 왜 그럴 것인가 이유 물었을 때 첫 번째 보니까 초과 수요가 발생해서 그 결과 이중 가격이 존재하기 때문에 결국 뭐 있습니까? 기존 임차인이 신규로 넘어갈 때 추가적 엄성적 비용이 수반되더라. 자, 이러한 것은 그 결과 뭐 있습니까? 기존 임차인 이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중요하다고요. 자, 마지막요. 그러면 이때 임대료 규제 효과가 있을 것인가? 요거 묻는 거예요. 효과 있습니까? 없는 거죠. 자, 일단 요거까지 딱 정리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 이외에 볼 게 두 개 돼 있어요. 자, 첫 번째 요 말 기억하셔야 돼요. 만약에 규제 임료가 시장 임료보다 높을 때, 이게 시험에 꽤 많이 나온 사실은. 자, 이 말입니다. 원래 시장 경제 원리 맞게 되면 월세 100인데 국가에서 뭐라는가 하면 야, 절대 150 이상 받지 마. 이렇게 했을 때 어떤 현상이 있느냐 묻는 거예요. 자, 일단 국가에서 어떤 규제하지 않는다 월세 얼마예요? 100이죠. 150 이상 받지 말해도 월세 얼마입니까? 똑같이 100이라고. 그러니까 어떤 영향이 있냐? 아무런 영향이 없더라. 이렇게 하시라고요. 자, 두 번째 보니까 초과 수요가 훨씬 더 많이 발생되는 것은 이 단기가 훨씬 많이 발생할 것인가 아니면 장기가 많이 발생을 묻는데, 자, 보자고요. 단기는 이것만큼 초과세 발생하죠. 장기는 이만큼 발생한 결과 훨씬 더 많이 발생되는 게 장기가 훨씬 더 많이 발생하더라. 요거까지 내용 정리하시라고, 문제를. 자, 일단 이렇게 항상 공부하시는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까 설명했듯이 같이 비교해야 돼요. 1번, 2번 이렇게 비교하면 이게 뭔지 확실히 알 수 있다고, 이게. 우리 과거에 나주라 시험 나왔을 때 단기, 장기를 구분하지 않았지만 최근에 보니까요. 이게 언학 시험에 많이 나온 결과 이제는 단기, 장기를 철저히 구분해서 항상 시험 내게 돼 있다고. 그래서 이 정도 내용을 좀 정리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보니까 공공임대주택 정책으로 갑니다.
자, 일단 논리 이런 거예요. 현재 보니까 여기 있는 이 원주시에 주택에 대한 수요가 10개 정도 필요한데, 그러면 항상 뭐든지 이건 아셔야 됩니다. 수요가 있는 곳에 반드시 공급이 따라온다고. 결국은 이때 이제 수요가 필요한 만큼 공급이 따라올 건데, 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이 말입니다. 맨 먼저 만들어진 주택이 공공이 먼저 만들어질 것인가 아니면 사적이 먼저 만들어질까, 이게 중요하거든요. 항상 뭐가 먼저 만들어집니까? 사적이죠. 왜냐? 공공이란 말 항상 뭐 있습니까? 민간 경제에 맡겨두었을 때 부동산 관련돼 있는 문제 발생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민간 경제 맡겨서 부동산 등의 문제 발생했을 때 이제 국가가 개입하는데, 맨 먼저 그래서 사적 현재 수요가 필요한 만큼 공급이 따라갔는데, 이 월세가 이게 너무 비싼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월세가 현재 보니까 이렇게 되어진다면 이때 이게 이제 문제 있는 거죠. 이렇게 문제 있을 때 나중 가서 뭡니까? 공공이 개입합니다. 자, 공공이 현재 3개 정도 만들어준다면 당연히 월세가 더 싼 게 누가 되겠습니까? 공공이 더 싸겠다, 그죠? 자, 근데 중요한 이거예요. 비록 제목이 공공임대주택 정책이지만 절대 이 공공에 대한 변화를 볼 필요 없어요. 항상 보는 시각이 뭐냐 이 말입니다. 공공이 시장에 개입함에 따라서 그 결과 사적 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 이게 포인트의 문제에서. 그러면 자, 사적 임대주택 시장이 있는데요. 얘도 항상 단기와 장기를 반드시 구분해서 볼 수밖에 없어요. 자, 일단 단기부터요. 원래 단기는 시장 경제에 맡겨두었을 때 이렇게 공급이 있을 것이고 수요가 있는데, 자, 일단 사적 시장 현재 이 공공이 개입하기 전까지 주택량이 10개 있는 상태예요. 또한 월세가 얼마입니까? 이렇게 100개 형성되어 있다고. 그런데 여기서 뭐 있으면 공공임대주택을 만들어주면은 당연히 여기 있는 사적이 있는 임차인이 이렇게 넘어오겠죠. 왜? 월세가 훨씬 싸니까. 그런 결과 이 사적이 있는 임대 수요가 결국은 이렇게 이동할 수밖에 없다고. 자, 이동한다 이 말은 역으로 말하면 사적이 있는 임대주택 수요는요? 줄겠다죠. 줄면 이것만큼 빈집 등이 생긴 결과 월세 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월세가 보는 현재 이렇게 70 정도 형성된다 하자고요. 자, 그럼 일단 단기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이 첫 번째 이겁니다. 수요가 많은 거예요. 감소한 거예요. 그러면 이때 자, 두 번째 이걸 같이 끌고 가볼게요. 자, 단기는 현재 월세가 얼마입니까? 70이죠? 그죠? 70이고 공공 항상 월세 고정돼 있으면 60에. 어쨌든 보니까 최초 있는 요 값보다 얘는 둘 다 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결과 단기에서는 혜택을 보는데 누가 혜택을 볼 것인가? 이런 게 시험 나오는데요. 반드시 단기는 뭐 있습니까? 사적 임차인도 월세 혜택이 있을 것이고 공공 임차인도 뭐 있습니까? 월세에 대한 혜택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장기는요, 장기는. 이제는 이 장기는 항상 공급 등의 변화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공급이 이렇게 돼 있을 것이고 수요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때 최초에 국가가 개입하기 전까지는 월세가 100대 있을 것이고 주택량이 10개 돼 있는데, 단기에서 뭐라 했습니까? 수요가 이동했다, 그죠? 수요가 이동한 것만큼 이렇게 수요 감소합니다 하면 월세가 분명히 떨어진 거 아니에요? 자, 일단 여기까지 단기인데, 문제는 이제 이 말입니다. 공급자는 원래 정상 이윤 밖에서 월세 100을 받는 게 정상인데 현재 70 받는 거죠. 이것만큼 손해 본 것만큼 당연히 공급 막겠습니까? 공급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점점점 줄면 월세 올라갑니다. 다만 조심할 건 어느 범위가 올라갈 까 물었을 때 항상 정상 이윤이 발생되는 전까지 계속해서 공급이 감소한다고. 따라서 그 결과 이렇게 공급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럼 결국 이제 뭐가 있는가 하면 공급이 과거보다 감소했는데 이걸 한번 따져보자고. 항상 뭐든지 공급은 수요가 필요한 양까지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현재 보니까 수요가 몇 개 있습니까? 공급이 총 몇 개예요? 그럼 분명히 어쨌든 3개가 분명히 감소할 거야. 그러니까 수요가 필요한 양까지 공급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럼 이때 공급량이 주는 건 사적이 감소합니까? 공공이 감소합니까? 사적이죠. 이게 훨씬 더 싸니까. 그럼 결국은 이 말은 뭐냐?
공공이 지어준 것만큼만 여기 있는 사적인 부분 감수한다고. 그런 결과 이론상 사적은 7급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일단 어쨌든 여기까지가 뭐냐, 결국은 이게 장기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그러면 장기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요. 어쨌든 장기는 월세가 뭡니까? 100이죠. 그 다음에 공공임대주택은 뭐 있습니까? 항상 60 고정돼 있다고. 자, 이제 특징 가볼게요. 첫 번째 보니까 얘는 수요가 뭐였습니까? 수요가 아니고 공급이 감소했죠? 자, 그럼 두 번째 보니까 요 가격이 두 개 있지. 그죠? 그래서 결국은 사적과 공공에 대한 임료 차이가 있다면 이건 이중 가격이 존재할 것이다. 자, 세 번째 있는 이 말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은. 무슨 말이냐? 사회 전체에 있는 주택량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항상 이 시험 내게 돼 있어요. 한번 따져볼게요. 현재 보니까 사적에 있는 임대주택 수가 얼마예요? 7개고 공공은요? 합치면 최초량과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무조건 사회 전체에 있는 주택량은 불변이다. 이 말을 꼭 기억하시라고. 자, 그 다음 네 번째. 자, 네 번째 보니까 과연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 것인가 하는 건데, 자, 보죠. 최초 월세 100 아닙니까? 근데 여기 사적은 장기는 똑같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다만 이 공공임대주택만 얘보다 싼 거죠. 그래서 결국은 장기에선 결국은 공공임차인만 혜택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 그래서 실제로 공공임대는요, 시험 낼 게 별로 없다고, 사실은. 그래서 거의 우리 과거의 문제 보니까 대부분 공공은 시험 잘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공부할 건 앞에 있는 임대료 규제와 지금 하고 있는 보조금 정책, 요거 두 개만 정확히 하시면 돼요. 자, 일단 보조금이 뭐냐, 이런 거죠. 현재 보니까 이 집에 대한 전세값 3억인데 이 집을 사기 위해선 내 소득이 1억 이상 될 때 이 집을 살 수 있다라고 가정해보자고. 그럼 이때 뭐 있습니까? 어쨌든 1억 이하 되는 분은 절대 집을 이 집을 살 수 없겠죠. 자, 그런 것 같은 결국 1억 이하 되는 분한테 국가에서 보조금을 3천 정도 준다면 어떤 현상이 있을 것인가라고 한번 생각해보자고. 그러면 이 말은 뭐 있습니까? 내가 현재 내 연봉이 7천만 있을 때 이 집을 가져갈 수 있죠. 그렇죠? 마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앞으로 보조금 딱 나오면 항상 내 연봉이 올라가면 간다면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아마 그러면 이 내용을 쉽게 따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 첫 번째 보니까 보조금이 지급되어진 만큼 내 소득이 올라갈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 소득 효과들은 뭐 있습니까? 대체 효과 때문에 자기 연봉이 올라가면 주택에 대한 소비는 많아집니까? 적어집니까? 자, 자기 연봉 올라가면 다른 소비도 동시에 뭐합니까? 같이 올라가겠죠. 항상 우리 자기 연봉이 올라갔을 때 집만 좋은 걸 사는 게 아니라 분명히 다른 것도 분명히 좋은 거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좀 내용을 정리하시고요. 자, 두 번째, 보조금 지급 방법이, 지급 대상이 두 개 있어요. 집을 살 수 있는 수요자에게도 보조금 지급할 수 있고 집을 만들 수 있는 공급자에게도 보조금 지급합니다. 한국은 둘 다 지급하게 돼 있어요, 사실은요. 자, 어쨌든 중요한 건 이 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 이 말 기억하셔야 돼요. 자, 소비자가 주거 선택 폭이 훨씬 더 다양한 방식은 어느 보조일 것인가, 이런 것만 좀 기억하시라고, 사실은. 만약에 보세요. 이 집을 짓는 건축업자한테 보조금 주면 얘들이 지었던 집만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앞에 있는 수요자한테 보조금 주면요, 전국에 있는 모든 회사에 있는 집을 다 선택할 수 있죠. 그러니까 훨씬 더 이 폭이 다양한 방식은 뭐냐? 결국은 수요자 보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수요자 보조금 좀 보시면 되는데 이때 지급 방법이 어떻게 지급할까? 지급 방법이 있어요. 있는데 결국은 현금으로 이 보조하는 방식이 있고 반대로 집세 보조 두 개 있거든요. 자, 이때 현금 보조는 뭐냐? 먼저 현금을 먼저 줍니다.
준 상태 나중에 집을 제가 선택할 이겁니다. 밑에 있는 집세 보존 뭐 있습니까? 집을 먼저 사고 그다음 보존 받는 거예요. 그럼 순서에 대한 차이가 있어요. 자, 어쨌든 현금 보조 같은 말이 뭐냐? 소득 보조고요. 거꾸로 뭐 있습니까? 집세 보조 같은 말이 가격 보조. 같은 용어인 걸 먼저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임대료 보조 같은 말이 이게. 그러면 우리 일반적으로 어떤 게 훨씬 더 선호되겠습니까? 현금 보조죠. 따라서 이 말은 결국 뭐 있습니까? 효용적인 측면이 훨씬 더 좋은 게 누구냐? 현금 보조인데 문제는 뭐 있습니까? 이게 가장 큰 단점이 있죠. 예, 집 사러 돈 준 거 가지고 집을 사지 않고 딴짓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결과 이건 정책 효과가 상당히 뒤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때 뭐 있으면 정책적 효과가 훨씬 좋은 게 누구냐? 결국은 집세 보조 훨씬 좋더라. 이렇게 좀 정리하시는데 물론 이거 이외에 두 개 더 볼 게 있어요. 따라서 보조금이 지급되면 반드시 수요이든 공급이든 둘 다 증가합니다. 이건 좀 이따 설명할 거예요. 자, 네 번째 보니까 혜택이 있는 게 과연 누가 혜택이 있을 것인가 묻는 건데요. 어쨌든 단기는 반드시 임대인이 혜택이 있고 장기는 뭐 있습니까? 임차인이 혜택이 있어요. 임차인. 이렇게 내용을 좀 정리하시라고요. 자, 밑에 있는 요거 설명드려볼게요. 요 두 개. 현재 단기, 장기에 대한 설명 굳이 사실 알 필요 없는 거지만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자, 어쨌든 보조금이 지급되면 보조금 지급된 만큼 주택에 대한 수요는요. 단기는 공급이 어떻게 됩니까? 절대 움직일 수 없어요. 왜? 단기는 절대 신규 물건 등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자, 따라서 이기 때문에 초과 수요 발생하죠. 그런 결과 집값은요. 집값이 올라갔을 때 이제 공급자는 분명히 이 초과 인등을 획득할 목적으로 시장에 진입합니다. 진입하면 일정 기간 후에 공급이 많아지면 그 결과 집값 떨어지겠다. 그죠? 따라서 보니까 항상 단기에서는 무조건 수요 증가예요. 장기는 공급 증가입니다. 그래서 요 말 나올 것이고 그리고 단기는 뭐 있으면 집값, 월세가 올라간 거죠. 올라간 만큼 뭐 집을 갖고 있는 임대인이 혜택 볼 것이고 그 반대급부로 장기는 뭐 있으면 월세 등이 떨어진 만큼 이제 보조금 주었던 임차인이 혜택을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항상 이제 쭉 구분되어 있는데 자, 중요한 건 반드시 각각마다 뭐 있으면 단기와 장기를 꼭 구분하셔야 돼요. 해서 그 내용을 좀 따라가시라고.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문제예요. 우리 과거에 나왔던 문제는 대부분 다 있죠. 그냥 뭐 임대료 규제만 또는 반대로 저긴 뭐 있습니까? 뭐 공공임대만 이렇게 특정한 한 개만 물었지만 지금은 그렇게 묻지 않고 요거 세 개를 있죠. 동시에 같이 씁니다. 지금은 최근에. 자, 문제 볼까요? 일단은 그런 문제가 뭐인가 하면은 문제 2번 그 다음에 저기 있는 문제 4번 문제 5번 6번 7번 이게 전부 다 자, 이 말입니다. 전부 다 보니까요. 이 세 개를 전체를 같이 묻게 돼 있다, 문제가. 그래서 이 전체를 동시에 같이 비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일단 먼저 비교를 먼저 할게요. 자, 잠시 칠판 보죠. 자, 비교 먼저 합니다. 일단은 이렇게 좀 비교할게요. 여러분들 이 표를 반드시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좀 이게 내용이 좀 많은데, 자, 일단 임대료 규제, 그 다음에 공공임대가 있고, 그 다음에 보조금 정책이 있어요. 항상 먼저 볼 게 있죠.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 단기, 장기를 반드시 그 내용을 좀 구분하시라고 이렇게. 앞에 했던 걸 전부 다 뭐 있으면 구분하면 이렇게 구분할 수 있거든요. 자, 제일 먼저 뭐부터 하는가 하면 요거부터 합니다. 수요 정책, 우리 단기에서 수요 공급에 대한 설명이 있을 거예요. 요걸 먼저 구분하자고요. 자, 항상 우리 여기 세 개를 딱 보시면서 단기는 항상 누구만 이동합니까? 무조건 수요만 이동해. 전부 보시라고. 장기는 항상 누구만 이동합니까? 요거 두 개를 먼저 비교합니다.
자, 첫 번째 보니까 임대료 규제 보시면서 단기는 수요 뭐 있습니까? 장기는 공급 뭐 있죠? 공급 감소. 그 다음에 임대, 공공 임대는 무조건 단기는 수요, 장기는 공급. 자, 그 다음 보조금 정책은 보니까 단기는 수요 뭐 있습니까? 장기는요? 거리를 보시면 이제 서로 비교할증 찾아라고. 그러니까 얘는 얘하고 서로 비교합니다. 이건 통으로 서로 반대야. 통으로. 일단 그걸 좀 정리하시고. 자, 일단 여기서 이제 할 말이 한 두 개 돼 있죠. 그죠? 뭐가 있는가 하면은, 어쨌든 이 장기는 공급자가 이윤 등이 감소한 결과 주택에 대한 질은요? 자, 여기서 한 개 더 합니다. 제가 빠져먹는데, 그러면 장기에선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더 심각합니까? 여기까지 기억하셔야 돼. 자, 그리고 또한 아까 설명했지만 여기서 기존 임대주택은 수익이 높은 다른 용도는 뭡니까? 네, 이 말 좀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이걸 혜택이라 보면 좀 약간 설명이 애매하지만 같이 묶어보자고. 혜택으로서. 자, 일단 임대료 규제는 단기는 기존 임차인이 유리합니까? 신규 유리합니까? 신규 유리한 거죠. 자, 신규 임차인이 유리하다. 이 말이 뭐냐? 결국은 다른 말로 하면 기존 임차인은 신규로 넘어간다. 이런 말 뜻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 임대료 규제 효과가 있는 거죠. 자, 그다음 장기 가볼까요? 이제 장기는 신규와 기존 임차인 누가 유리합니까? 기존 임차인이 유리하다. 이 말은 절대 기존 임차인 신규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걸 먼저 아셔야 돼요. 자, 그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 공공은 단기는 누가 혜택이 있습니까? 공공 임대주택 단기 사적 임차인과 공공 임차인 둘 다 혜택이 있는 거죠. 자, 장기는 반드시 누구만 혜택이 있습니까? 공공 임차인 혜택이 있어요. 자, 그다음 여기 있는 이제 이 보조금입니다. 자, 어쨌든 단기는 누가 혜택이 있는 거요? 장기는요? 잠시 요거 공부 좀 해놓으셔야 돼요. 잠시요. 이렇게 연결할 건데 같이 보셔야 돼요. 항상 시험 나올 때. 그럼 단기는 수요가 증가되었지. 그러면 집값은? 수요 증가. 집값 올라가잖아. 올라간 만큼 누가 혜택 있는 거예요? 여러 연기식이랑 시킬 때. 응? 자, 반대로 장기는 누가? 공급이 증가된 거지. 공급 증가, 집값 하락이면 이제 결국 누가 혜택 보는 겁니까? 이렇게 연결하셔야 돼. 이 내용은. 이게 최근에 문제 보니까 자꾸 이렇게 연결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응? 자, 일단 그래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특징을 좀 정리할 거예요. 첫 번째 보니까 이중 가격 존재하죠? 그죠? 같은 말이 이중 가격이 발생한다. 요거부터 할게요. 뭐 때문에? 초과 수요가 발생해서 결국은 이중 가격이 존재하죠. 이중 가격이. 그런 결과 암 시장이 뭡니까? 존재하더라. 이때 초과 수요는 훨씬 더 많이 발생되는 게 단기와 장기 언제 많이 발생합니까?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만약에 규제 가격이 시장 가격보다 높다면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거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공공임대에선 2개만. 자, 첫 번째 보니까 얘도 이중가격이 발생합니다. 가격이 존재할 것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은 사회 전체에 있는 주택량은요. 양은 불변이죠. 이게 전부 장기예전 설명이 밑에 거 몽땅 다. 자, 그 다음 보조금 정책은요. 여기서 이제 정리하죠. 자, 보조금은 어쨌든 보조금이 지급되어진 만큼 주택에 대한 소비뿐만 아니라 다른 소비도 많아지겠다. 그죠? 그런데 이게 보니까 효용적인 측면에서 더 큰 게 무슨 보조입니까? 소득 보조고, 정책적 효과가 더 큰 게 누구예요? 집세 보조, 그죠? 요 내용을 꼭 기억하시라고. 요 표 자체를 갖다가.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내용을 한 강의만 보셔야 돼. 정리한다면 그 다음 가서 뭐 여기 있는 요 내용을 정리하시면 돼. 요것만.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이제 하는데, 혹시 우리 지문상에서 만약에, 뭡니까? 이 단기, 장기의 설명 안 돼 있는 경우 있어요. 안 되면 전부 다 이건 장기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 말 좀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단기는 반드시 명시하게 돼 있어. 단기일 땐 명시되어 있는데, 장기는 굳이 이걸 명시할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혹시 지문상 우리 단기, 장기 구분 안 돼 있자면 무조건 이건 전부 다 장기일 걸 가정하시면 돼요. 자, 문제 갑니다. 자, 문제에서 같은 지문 한번 찾아볼게요. 자, 1번에 1번. 그 다음에 2번에 5번. 그 다음 3번에 2번. 4번에 3번. 그 다음에 6번에 2번. 그 어디 또 있는데, 어쨌든, 지금 똑같은 말이죠. 그죠? 전부 다 임대료 규제 딱 나는 순간, 장기일 땐 주택에 대한 질은요? 저하된다. 이 말이 시험이 제일 많이 났어요, 지문상에서. 그러니까, 결국 이 말 뜻은 뭐예요? 똑같은 질문 계속 반복해 시험 내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 볼 게 뭐 있어요? 기출된 문제를 자꾸 보시라는 거예요, 논리상에서. 자, 다시 가볼게요. 1번 갑니다. 문제 1번. 자, 1번 가보니까 첫 번째, 이건 우리 그 설명대 단계 장기 설명 안 돼 있죠? 그 전부 다 장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본 전제가. 그래서, 여러분 참고로 있죠? 여기 보세요. 이게 문제 안 되면 푸는 요령이 있는데, 물론 이걸 다 알고 있으면 좋은데, 잘 모를 때 뭐라는 거면, 임대료 규제는 무조건 단기는 다 나쁜 쪽이야. 좋은 말 있냐고. 없잖아. 그죠? 거꾸로 저기 있는 이 뭡니까? 보조금은 다 좋은 쪽이야. 보조금은. 안 되면 그렇게 풀 수밖에 없다고. 정확히 내용 모르면. 그러니까, 우리 현재로 1번 가보죠. 1번 중에 뭐세요? 좋은 말 딱 한 개 있지. 그지? 그거 외엔 뭐 다른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면 그렇게 푸시라, 문제. 정 안 되면. 자, 일단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3번 이동이 저하되겠다. 그죠? 4번 보니까 기존 임대주택은 수익이 높은 다른 용도 전환될 것이고, 당연히 뭐 임대 수입이 떨어진 결과 투자 기피하겠죠. 자, 그래 보시고 문제 2번 갑니다. 자, 2번은 첫 번째, 특히 조심할 게 이게 규제인지 보조금 반드시 구분하셔야 돼. 이 잘못 혼돈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항상 지문 딱 떴을 때 규제이냐 보조금 꼭 구분하시라고요. 자, 1번 보니까 규제 나 있죠. 이중가격 형성되죠. 그죠? 그 다음에 2번 갑니다. 자, 2번 좀 규제에서 장기란 명시되어 있죠. 그러니까 장기는 반드시 공건 뭐 있습니까? 감소. 그죠? 자, 3번 보니까 보조금. 보조금을 주어진 것만큼 주택에 대한 효용은 더 커지겠죠. 그런 결과 저가 주택량은요, 당연히 증가되죠. 장기에서. 자, 그 다음에 4번, 저기 있는 4번 보겠습니다. 자, 4번 묻는 게 뭐냐? 결국은 임대료 규제 묻는 거예요. 장기 물었죠? 공건 뭡니까?
감소죠?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이 표 있죠? 이 표를 계속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 돼. 이건 무조건 시험 내게 돼 있어. 매년마다. 그러니까 매년 시험 나오니까 이건 하여튼 알아서 하시라고. 응? 꼭 나오니까. 어쨌든 아마 이건 암기해야 될 거예요. 어쨌든. 자, 그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5번 보니까 네, 했고 3번에 1번 갑니다. 특히 3번에 1번처럼 나왔을 때죠. 잠시만요. 자, 이거 시험 꽤 많이 내거든요. 규제하고 그 다음 뭐 있습니까? 여기 있는 시장 가격이 있어요. 있는데 이제 누가 더 크냐 반드시 구분하셔야 돼. 원칙은 누가 더 큽니까? 원칙은 시장이 더 큰 거예요. 근데 예배적으로 얘가 더 큰 경우 있거든요. 이거 혼돈하면 안 돼. 굉장히 중요하니까. 자, 일단 첫 번째 보니까 균형 임료보다 시장 상한이 높다. 결국 이 말은 뭐 있습니까? 시장 상한이 더 높은 거죠. 예외상이죠. 예외상이 반드시 이건 공급량에 아무런 영향 주지 않는다 이 말이고. 자, 2번은 뭐 있습니까? 2번은 균형 임료보다 그 다음에 상한이 더 낮죠. 이건 일반적이죠. 일반적인 것은 반드시 주택에 대한 질을 떨어질 것이고. 자, 3번요. 읽어보시고 3번은 어쨌든 이게 중요합니다. 주택에 대한 공급은 어떤 앞에 내용 설명 다 필요 없어. 단기는 무조건 비탄력이야. 장기일 때 항상 탄력이라고. 이건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면요. 항상 공급을 집을 만드는 시간 장기죠. 그러니까 앞에 어떤 조건을 상관없다고. 무조건 단기는 비탄력, 장기 탄력 이 말을 기억하시라고. 자, 그 다음에 4번 가보니까요. 균형 임료보다 임료 상한이 낮다. 이 말은 일반적이죠. 이때는 반드시 뭐 장기에선 엄성적 비용이 수반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5번도 일반적이죠. 그죠? 따라서 이때 보니까 쭉 가서 머무는 건 초과 수요가 훨씬 더 많이 발생되는 건 단기에 비해서 장기죠. 여기 문제 핵심이에요. 자, 그다음 문제 4번 가볼게요. 자, 4번은 장기 공공 임대주택은 공공부문의 시장 임료보다 자, 이건 뭐 묻는 거예요? 이거 묻는 거죠. 항상 보니까 이 월세가 더 낮은 게 누가 더 낮습니까? 공공이 더 낮은 거죠. 거기 있는 그 말 묻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규제는 뭐 있습니까? 이중가격이 발생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 균형 임료가 시장 임료보다 낮죠. 규제 임료가. 이게 일반적이죠? 일반적으로 반드시 뭐 있습니까? 주택 질적 적을 것이고. 자, 네 번째 보조 정책이죠. 임대료 부담을 줄여주겠다. 그죠? 그 다음 다섯 번째 임대료 상한, 즉 임대료 규제도 반드시 뭐 발생합니까? 초과 수요지 수요. 초과 공급이 아니라 그죠? 자, 문제 5번. 그래서 5번에 1번. 자, 1번 잘 보세요. 네, 정부가 임대료 상한을 균형 가격 이하로 규제한다. 이 말은 임대료 규제 묻는 거예요. 단기 나 있어요. 그래서 공급량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임대료 규제 효과를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다. OX. 네, 요건 틀린 거죠. 규제 효과 있는 거지, 그죠? 자, 그 다음에 2번 가볼까요? 자, 2번은 핵심이 뭐예요? 항상 이 구분할 것 단기, 장기 꼭 구분하셔야 돼요. 장기 나 있죠? 다른 용도 전환되겠죠? 자, 결국은 주택 공급량은 감소하죠. 자, 4번 가보니까 4번도 4번. 자, 그 말 잘 보시는데 4번은 제목이 뭐 임대료. 3제목 뭐예요? 임대료. 보조지. 자, 해보자고. 그 말이 이거. 단기는, 보세요. 단기는 수요 증가하지. 가격이 뭐합니까? 올라가. 그 결과, 요까지 끌고 오셔야 돼. 임대인 혜택 본다고. 장기는 뭐, 공급이 증가되지. 그 주택 가격이 떨어지겠다죠? 그 결과, 임차인 혜택 본. 요걸 다 묶어 보셔야 돼요, 항상. 비록 거기 있는 문제는 아주 간단하게, 가격만 건드렸지만, 실제 앞으로 하면, 이렇게 보면 끌고 올게요, 틀림없이. 그래서 여기까지 같이 끌고 가시라고. 자, 그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 자, 5번요. 이건 참고로 이 말입니다. 한국도 이 수요자 보조한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 있냐? 바우처 제도. 그러니까,
그 바우처에 대한 그 개념 알 필요 없어요. 다만 바우처 제도는 결국 수요자한테 보조금 줄 수 있는 한 형태이다. 이거 마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6번 1번 갑니다. 자, 우리나라의 현행 주택 정책 관련돼 있는데 관련된 부채는 몇 개 있습니까? 몇 개 있어요? 모두 다. 그러니까 이런 건 절대 틀린다면 내지 않으니까 통과시켜버리라고. 자, 그래 보시고요. 자, 거기서 나머지는 쭉 넘어가고 있죠. 뭐 다른 거 뭐 똑같은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으니 넘어갑니다. 7번. 자, 7번 갑니다. 문제 7번. 정부가 임대료 상승을 통제하면 장기적 임차인은 주거 이동이 뭐합니까? 활발해집니까? 장기. 요거. 임대료 규제지? 이동해? 안 하지, 그지? 안 한다. 자, 그 다음요. 2번, 3번, 4번. 4번 경우 넘어갑니다. 자, 그래 보시고. 문제 8번 가볼까요? 자, 8번은 단지 이게 보조 정책 하나만 낸 거죠? 자, 거기 딱 보니 뭐 있습니까? 여기 보세요. 얘 다 좋은 말이지. 응? 보조는. 좀 하여튼 나쁘게 설명된 게 있을 것 같아. 1번 좋은 말이죠? 2번도 수요, 좋은 거고, 3번은 수요 증가. 4번 틀렸네? 공급 증가죠? 네. 자, 일단 여기까지. 자, 보시면 알겠지만 똑같은 질문 계속 반복되죠? 뭐 다 설명했지만. 하여튼 그래서 특히 여기 있는 이 주택 정책만큼 반드시 요걸 좀 기억하셔야 돼요. 어쨌든. 자, 그래 보시고 좀 쉬었다가 조세 귀착 합계 조세 귀착.